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황수경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잘생긴 거 알았지만 이렇게 잘생겼을 줄 몰랐어요. 정말 눈을 마주치기가 좀 그러네요. 송일국 씨 좀 보세요. 네. 예. 송일국 씨, 황수경 씨 보니까 어떠세요? 왜 두 분이서 맞선 보세요? 눈을 못 보세요? 왜 이러세요? 그리고 송지효 씨도 정말 네.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정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요. 예. 네. 두 분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보신 거예요? 3, 4년? 3, 4년? 네. 연락은 중원 자주. 끝나고 선배님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연락은 자주 안 하세요? 운동하자고 연락은 가끔 오시는데 오. 그렇게 네. 아니 그때 송일국 씨랑 좀 그렇게 인연을 맺었으면 계속 우리 송주 씨가 인연 좀 맺지 왜 연락? 제가 사실은 그 철인 3종 같이 하자고 네. 연락하는데 피하더라고요, 자꾸. 그건 피할 만하네요. 네, 예고편 나가고 나서 정말 관심들이 대단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막강한 그 연기파 배우 세 분이 뭉쳤는데 먼저 각자 맡은 역할 좀 소개해 주세요. 정의감에 불타는 그 열혈 다혈질 그 형사 역할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슴에는 딸을 잃은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 예. 강력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자 역할이고요. 인턴 기자에서 정식 기자로 이제 선배님 덕분에 이제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기자하면서 계속 송일국 씨를 쫓아다니는 네. 그런 역할. 거의 찰떡같이 붙어다니고 아. 되게 귀찮아하고 짜증도 되게 많이 내는데요. 네. 에라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목나무에 매미 붙듯이 예. 항상 붙어다니는 그런 역. 주몽 드라마 이후에 우리 송일국 씨랑 같이 또 드라마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 그때는 워낙 남편이기는 한데 떨어져 있어서 오래 못 만나는. 오래 못 만나고 항상 타지에 나가 있고 그리고 막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할 때 항상 지켜보고 이런 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티격태격 하지만 붙어있는 그런 역이어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송일국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니, 저도 그때 너무 못해줘서요. 이제 좀 잘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 송송 커플로 지금 막 소문이 자자합니다. 너무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근데 워낙 진짜 너무 따뜻하시고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워낙 잘 챙겨주시고 되게 인간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확신은 못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에서 남편은 남편인데 맨날 집 나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죠 남편을. 저는 이 형사팀의 팀장이고요. 예. 또 박세혁 형사와 또 옛날에 좀 과거에 얽힌 사연이 있고요. 예. 좀 강인하고 네. 좀 냉정한 그런 네. 역할입니다. 굉장히 냉철한 엘리트 역인데 그 엘리트 역 전문이신 것 같아요. 좀 교수나 뭐, 네, 예. 좀 지적인 게 있나 봐요. 아니 이정욱 씨 그 결혼해 주세요. 정말 국민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 뜨거운 사랑을 받으니 전혀 못 쉬셨겠어요. 네, 12월 말에 끝나고 1월 달 한 달 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또 봉사활동도 다녀오시고. 네. 제가 알기로 일주일 동안 그 갔다 오는 게 가는 데만 만 이틀, 오는 데만 이틀. 그 자리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도 아니고 일반석으로만 다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촬영했었어요. 제가 어저께. 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이정욱 씨는 그 악한 역할 또 선한 역할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이 좀 더 잘 맞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복합적인 역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착하기도 하면서 나쁜 거 같고. 이중적인. 네. 예. 양면적인. 네. 네. 근데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거는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제까지 또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걸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약간 착하고 어리버리한 순진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송지효 씨 요즘에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 역할이 참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찍어보시니까? 일단 인턴 기자라서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타 프로그램의 예능이랑도 얼추 좀 맞기도 하고요. 제가 또 워낙 몸을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예.
재밌어요 하면서. 어. 아니 근데 정말 메인 MC 자리를 놓고 이제 드라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었어요? 뭐 일단 제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연기자로서 이제 굉장히 좀 공백이 길었어요. 네. 상하점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작품이라 좀 욕심도 좀 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좀 그러니까요. 속상하기도 한데 네. 제 본업을 더 충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송일국 씨는 그동안에 워낙에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그렇습니다. 비공자나 영웅 역할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이번이 좀 연기 변신 아닌가요? 좀 터프하고 또 털털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예. 그냥 왕 쭉 하다가 예. 스윙도 해보고 이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왕 하시다가 이제 형사로 내려오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안 해보는 캐릭터라 조금 어렵긴 한데 예. 그래도 현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생전 안 해보는 애드립도 한번 해보고 오. 이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와일드하고 되게 말도 거침없이 하고 그런데요. 어.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어.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것인데 되게 와일드하시고 네. 되게 밝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캐릭터가 되게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밝으세요? 되게 웃겨,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네. 장난꾸러기고요. 어. 보면은 송일국 씨가 저런 면이 있을까라는 의외의 모습도 되게 많아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친해지면은 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어.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면. 어. 우리 송지효 씨도 또 왕비 역할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네. 예. 네. 그 평소에 기자라는 직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저희 직업이 네. 이렇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아, 상대를 해서 네. 사실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부 기자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좀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건 아. 못했고요. 음. 근데 이렇게 워낙 많이 뵙고 얘기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참고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네. 근데 4년. 며칠 전에 촬영하는데 네. 막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저 진짜 기자 같지 않아요. 그냥 자아도 칠해가지고 어. 거기서 어떻게 기자 역할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기자 아니고요. 네. 취재 기자예요. 아. 사진기를 들고 이제 네. 뛰어다니면서 몰래 도찰도 하고 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몰래 듣기도 하고 네. 어. 그러다 원래 기자들은 거의 이렇게 포커페이스 같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민주는 그렇지 않아요. 어.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면 화나고 좋으면 좋고 이런 감정 표현이 되게 다 이렇게 내비치는 친구여서 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리포터 같이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촬영하다가 기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너무 기자 같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저 기자 같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네. 그래. 하고 맞은. 근데 그 바닥에 누워서 촬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요. 첫 이제 사건을 제가 연예부 기자여서 첫 네. 사건을 제가 맡으러 갔는데 워낙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배 기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찍어야 된다. 어떻게 해라. 근데 제가 그 오해를 해서 엎드려가지고 찍는 장면이 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원래 드라마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네. 아니요, 드라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렇게 동작 같은 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엎드려서 찍어야 되고 발도 밟히고 막 이렇게 좀 상처도 나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예. 실제로 엎드려서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그날 선배님이랑도 처음 호흡을 맞춰봤어요. 이종혁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송지효 씨. 선배님 처음 뵀었을 때 사실 되게 처음 이제 리딩을 KBS에서 하는데 처음 뵀을 때 되게 무서웠었어요. 모자 쓰시고 까만색 옷 입고 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었는데 촬영을 딱 한 번 같이 해봤는데 너무 웃겨요.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매니저분한테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웃기세요? 그랬더니 지금 10분의 1도 안 보여준 거라고. 너무 웃겨요, 말하는 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만 촬영장 갔어요. 그러면 송일국 씨랑 송지효 씨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네. 뭐 반가 뭐 이런 거 하고 웃겼어. 반가.
송인국 씨가 몇 살 때 데뷔를 하신 거죠? 제가 98년 벌써 28이에요. 바로 탄탄대로였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아니요. 거의 30대 중반까지는 무명이었고 정말 1년 동안 배역이 없어서 만 1년 동안 아, 그랬던 아무것도 시절이 안 하고 있으세요? 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스타가 되셨다고 예, 생각을 우리도 했거든요. 바로- 아니 그거는 한 30대 중반 넘어서고요. 네. 28살 때 데뷔해서 한 7, 8년은 무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전혀 연기를 안 했던 그런 시기도 아니, 있으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만 1년 만 1년 동안은 동안. 중간에 한 만 1년 동안은 단역조차도 안 들어와서 네. 1년 내내 놀아. 고생하면은 또 이종혁 씨가 또 의외로 그 네. 무명의 시절이 조금 길었던 연기자로 알려져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결혼해 주세요 그 드라마가 그 이종혁 씨의 그 삶과 약간 좀 비슷하다. 그 인생 그래프가 비슷.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좀 비슷한 것도 있죠. 왜냐면 무명 때 결혼을 해서 네.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말죽거리 장수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예, 예. 그때 좀 이렇게 알려져서 무명이라고 하면 그 이종혁 씨 장인 장모님께서 네. 쉽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 예.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의외로 쉽게 찬성해 주셨어요. 아, 예. 딸 셋인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셋째 딸이었거든요. 네. 최진사 댁 셋째 딸. 최 씨가. 그래가지고 처음 또 그 인사면 드리는 자리에서 네. 그때 연극 할 때 인터뷰 전화 온 거예요. 예. 그때 자신 있게 받았죠. 아. 자네는 뭐 어떻게 우리 딸을 아버지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인터뷰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인터뷰 때문에 연극할 때인데 참 운 좋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그때 좀 그때 이 친구가 좀 비전이 있는 친구구나 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 예. 전화 한 통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때는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연극을 하지만 저 비전이 있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멋있다. 근데 결혼하고 아내분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사서서 하니까요. 그 돈도 이렇게 많이 못 갖다 주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더 벌었으니까요. 네. 네. 저 결혼할 때 200만 원 있었어요. 아, 총 재산이. 네, 제 통장에. 아,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부인께서 다니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보면 내가 한 1,000만 원 벌면 한 2,500, 3,000이면 살지 않을까?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거를 전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재산 그렇죠. 상태도 예. 그렇고. 네. 어릴 때 꿈은 뭐 연기자셨나요? 네, 저는 연기자. 아, 연기자. 원래 연기자. 그 네. 꿈을 그럼 실현하신 거. 네. 우리 송지효 씨는요? 저는 연기자가 꿈이 아니었고요. 예. 딸은 건축 쪽을 굉장히 하고 싶어했어요. 그렇죠. 예? 건축. 다들 양쪽에서 더 놀라시는 듯한 그런. 왜요? 예. 아니 의외여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아.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길거리 가는데 와서 뭐라고 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예. 네. 이제 여자 매니저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셨는데 어.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자 매니저여서 엄마한테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호의적으로 이제 괜찮겠다라고 해서 만나보시고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어요. 송지효 씨 처음부터 잘 되셨죠? 데뷔하고서부터. 네. 그래서 처음이 영화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송인국 씨는 계속 영웅계다. 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알게 된 얘기들이 참 많으세요. 세 분 다. 네. 그러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도 그 철인 3종 경기 계속 하세요? 그거는 뭐 매년 꾸준히 하고요. 네. 작년도 한 3번 안주했고. 예. 참. 그 감독님들이 그래서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나라 이렇게 스케줄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밤새는 것도 많고. 근데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좋아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군소리 없이 소화해내니까. 철인 3종 경기를 3번씩 도전에 성공했다고 하면 아니, 진짜 매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 트라이슬론 협회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 한 3번 완주했고 근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지효 씨에게 왜 철인 3전 경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철인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렵게 생각해서 네가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하지 않겠나 네. 싶어서 자꾸 꼬시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아니, 방송에서요. 저 근데 할 거예요. 어. 하려고 하고 진짜예요. 약속했잖아요. 저번에. 언제? 알았어, 약속해요. 너 방송에도 약속한 거 지금? 네. 그, 진짜 이종혁 할 씨도 거예요. 저기 이종용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영 잘 못해요. 릴레이도 가능해. 릴레이. 그러니까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3사람이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 릴레이로. 그래요? 네. 어때 좀 난 자전거. 자전거 40km. 방송 보니까 철인 3전 경기에 대해서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운동 어디 좋으니까 좀 많이 좀 참가하시라고. 보통 달리기 그러면 이제 하체, 뭐 이제 사이클은 이제 하체, 그다음 수영하면 이제 보통 이제 상체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니까 네. 고루 발달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면 또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가지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말씀은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촬영장에 스태프들을 잘 챙기기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예. 여기 촬영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맛있는 또 빵, 과자 이렇게 막 사갖고 감동받았어요, 오셨어요. 오늘. 예. 아니 사실 스태프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넣는 거고. 아 저건 저기 황정민 황정민 씨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분 표현 따르면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요. 네. 스태프들에게 네. 선물을 싹 돌렸다면서요. 와. 예, 그날 대보름이었는데 그날도 굉장히 힘들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또 촬영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다들 몸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그냥 별거 아니고요. 호두랑 안깐 호두랑 그 땅콩이랑 얼마 전에도 세트에서 초콜릿을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또 스태프들한테 미안한데 다 돌리시고 스태프들 항상 스태프들 먼저 챙기시고 보면은 고생했다고 항상 말하시고 한번 엔진 와서 가면 항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얘기하시고 스태프들 주변 분들을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네. 그게 자상하시군요. 되게 자상해요. 그 아쉽게도 이종혁 씨하고 러브라인을 만드는 박선영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인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종혁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연 씨 언제 나와? 빨리 봐. 한 번도 못 봤어요? 포스터 찍을 때 봤어요. 찍을 때만 봤어요. 러브라인인데 아직 한 번도. 네, 그 전에는 미용실에서 몇 번 봤고요. 네. 그 포스터 찍을 때 그래도 그나마 미용실에서 안면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네, 뭐 그러고 인사하고 네. 그리고 못 봤죠. 리딩할 때 보고. 네. 아, 아직도 이종혁 씨가 이제 미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신데 네. 결혼 9년 차신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두 아들의 아들. 아빠세요. 예. 네. 그 아빠 연기하는 거 보고 아들들이 뭐라고 하나 참 궁금해요. 어떤 역할을 좋아해요? 아드님들은? 추노 할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밤에는 밤 시간이라 이제 못 보게 했고요. 네. 재방송 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또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밖에서 챙챙챙챙 그러는데 우리 애는 빨리 자! 그러니까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근데 억지 재우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보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막 아빠가 칼싸움하고 막 네. 아빠 막 칼 진짜 여기 피 난 거야? 진짜 아파? 막 그러고 막 아유 귀여워요. 아빠가 막 칼싸움하고 막 날아다니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형사 역할 형사니까요. 또 남자애들은 나쁜 놈 다 네. 잡아주니까. 네. 네? 경찰 좋아하죠. 뭐 경찰이니까. 아드님들이 몇 살이죠? 지금 9살, 5살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아주 우리 아버지 인기 만점이겠네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한번 가겠습니다. 야 정말 학교에서 정말 인기 대단해지겠는데요. 예. 그 아드님들한테는 어떤 모습이 아빠세요? 되게 또 재밌게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위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들이랑 좀 약간 권위적인 거보다는 네. 또 그렇다고 막 또 자상하게 놀아주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뭐. 야 그리고 막 레슬링도 하고 막 태권도도 하고 막 발차기 하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아프게 발차기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럼 둘이 막 덤비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아들 둘 상대하기가. 예. 네. 막 달려들면.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이종혁 씨 두 아드님하고 잘 놀아주지 못하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한번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연속하면서 한 6개월을 거의 뭐 제 시간만 가졌으니까 끝나고 갔다 왔는데 좀 그때 이제 그런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힘들었죠. 왜요? 계속 데리고 다니고 업어주고 툭툭해서 끌고 다녀야 되고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근데 저는 그 놀라운 것이 정말 대한민국 남편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가라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네. 잘 버려주신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소문났어요 그 동네에서. 네, 비닐을 이렇게 털고 비닐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버려요. 그거 아세요? 이거 해서 이렇게 버리는 근데 거 장갑? 진짜 일부러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비닐봉지 진짜 그냥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집에는 비닐봉지 버리지 마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종혁 씨 그렇게 분리수거 그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통 아내분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우연찮게 맞더라고요. 아, 나가는 시간하고. 예, 뭐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 네. 또 왜냐면 또 집에 있으면 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자리를 못 비우니까 제가 대신 나갈 때도 있고요. 좀 이제 분리수거할 때가 좀 그래요. 이렇게 폐활용 그거를 이제 걷는 날이 있잖아요. 아침이나 있죠, 뭐 저녁이나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는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와이프를 못 들고 가는 거죠. 너무 쌓여 있으니까. 뭐 택배며 피자, 뭐 콜라, 그렇죠. 맥주병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날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날 아침인데 촬영하다 보면 그날에 제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 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그럼 제가 그날 좀 늦게 금요일 날 아침에 좀 자고 있는 날 있으면 깨워서 제가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이만큼 또 쌓이거든요. 제가 다 했었죠. 야, 진짜 좋은 남편이시다. 동네 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런 모습 보고? 되게 가정적이다. 가정적이시다.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저분은 다 하신다. 네. 아마 속은 잘 인기가- 모르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성재 씨는 우리 이종혁 씨 그런 어떤 자상한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모습 보면은 남자들이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고마워. 아, 네. 송기호 씨는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 저도 스타일이. 약간 네. 자상한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상하고 좀 이렇게 밖에서는 되게 남자답고 멋있지만 제 앞에서든 이제 뭐 집에서든 귀엽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좀 제 이상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사자같이 집에 올 때는 양같이 변하는 남자. 이렇게. 그런 남자가 저는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상한 남자 너무 좋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예. 우리 성인국 씨랑 우리 이종혁 씨 두 분 중에 어떤 분에게도 좀 더 이렇게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세요? 저는 두 분을 섞어놓은 또 다른 3인. 오, 순발력 좋아요. 지금 송일국 씨랑 이종 씨 설마 날카리게. 송일국 씨는 연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순간만큼은 힘들었다 하는 순간은 언제셨나요? 회신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촬영지가 일단 완도고 차 타고 가는 데만 6시간, 7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런 본격적인 사업도 처음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러고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집에 한 4, 5시쯤에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통들 아들 딱 들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어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뭐 좀 부탁할 게 있으셔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그때 어머니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온 줄 아시냐고 예? 지금 막 진짜 바로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빨리 들어가 자 아유 피곤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이미 뭐 새벽 3, 4시쯤 됐는데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는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지. 너 밑에 수많은 단역들 그리고 보조 출연자들이 단 하루라도 너같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너를 얼마나 동경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지 알아? 진짜 갑자기 그 순간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제가 어떤 그런 거 갖고 한 번도 불평불만 할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저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밑에 네, 네. 분들 그리고 어떤 보조 출연자분들 단 하루라도 저같이 되고자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좀 굉장히 좀 사실 감대사납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무섭고 굉장히 엄하게 자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저는 정말 자라면서 한 번도 잔소리란 걸 못 듣고 아, 자랐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본인이 항상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음. 뭐 할아버지 이제 기념관을 진다거나 하신 거 몸소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시고 하신 걸 제가 보고 자라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그런 순간 때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저를 항상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머니신 김일동 의원께서 어떤 인터뷰에선가 나는 정말 송일국의 어머니인 게 가장 자랑스럽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연기로서도 또 대선배신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연기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선후배 같으면은 무조건 이제 따르거나 그러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편하니까 예. 연기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 뭐 어쩌고 막 아들은 야 이것도 못해 그러다 보면 대본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는 못 배우는데 예. 이제 모니터 같은 거는 열심히 해주시죠. 뭐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우리 송일국 씨가 연기자 한다고 했을 때 적극 찬성하셨나요? 아니 찬성도 반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항상 이제 뭐 지원해 주시고 네. 제가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송지효 씨는 썸이라는 영화 그 개봉했을 때 이 영화를 할아버지께 바치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이쪽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찬성을 하셔서 제가 하게 됐었던 예. 건데 할아버지 되게 잘했어. 할아버지 꼭 봐주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찍었던 영화가 썸이었는데 썸 개봉하기 한 열흘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잘 돼 있는 우리 지효 씨 보면 너무나 기뻐하실 텐데.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사실 지효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온몸을 던지는 그런 연기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뭐 선배 연기자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전도연 선배님이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물론 연기자니까 연기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연기는 이렇게 화려하거나 막 뭘 이렇게 다른 걸 더딥히시지 않고 네. 그냥 그 캐릭터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게 가장 이렇게 관객들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와닿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게 진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늘 전도연 선배님이 저희 롤 모델이었어요. 형사 역할을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형사에 대한 애환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나요? 솔직히 잠 못 자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많이 느끼고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좀 공통적이고요. 예. 사람이 되게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속으로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 네. 계속 이렇게 사건들 만나고 그렇죠. 범인들 대하고 그러다 보면 건조해지고 말도 되게 툭툭 내뱉게 되고 따뜻함이 좀 없어지고 집에 가서도 그냥 건조하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 송일국 씨는 옆에 뭐 이렇게 대본을 하나 갖고서 계속 보고 계시는 게 뭡니까 저게? 아니요. 질문지하고 예. 답변 좀 적어왔는데 질문대로 안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제가 질문지를 보고 다 적으셨어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하나도 준비된 대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뭐 혹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질문대로 안 해서 당황했던 적도 있나요? 아니 저 사실은 저 동기가 홍은희 씨거든요.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 이제 게스트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질문지가 미리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진짜 A4 용지 한 대여섯 장으로. 근데
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순서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 근데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겠지 했는데 라디오 방송 중에 가만 있어봐. 근데 저는 몰랐는데 라디오는 3초 이상 아무 소리 안 나가면 그건 사고죠. 방송사고죠. 방송사고라고. 예. 그날 한 10몇 번 낸 것 같아요. 왜냐면 홍은희 씨도 아직 그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막 능숙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네네. 네. 저는 막 이렇게 자기 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사실 이 종이 소리도 못 내게 돼 있거든요. 이 종이 네. 소리만 한 30초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질문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질문대로 안 하니까 진짜 그때 어떠셨어요? 예? 딱 질문대로 안 가니까. 그날 표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 네. 이거죠. 카메라 잡아서 가관이었어. 그럼 이거 적어오신 것 중에 우리가 안 물어본 거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예. 아니 저희 이제 강력반 들어가는데 네. 그 어떤 강력반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세요. 아, 이번에 강력반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때 형사 이미지에 대해서 연기를 하기 전과 또 연기해 보니까 어떤 게 틀리나요? 사실 저희 그때 왜 그 당직 섰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날 그러니까 당직 쓰면서 사실 어떤 큰 사건 날을 기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나고 하면 현장 구경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그 현장 같은 거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제일 추운 날 중에 하루였어요. 근데 그런 날은 도둑놈도 도둑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이 추워서. 그래서 정말 덕분에 이제 그 사건 현장은 목격 못했지만 그 형사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그 직접 뵙기 전에는 굉장히 좀 남자답고 강한 남자들 좀 터프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그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얘기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 예.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속은 정말로 어떤 따뜻한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그런 걸 볼 때 눈물 흘릴 줄도 아시고 그리고 그날 정말 느낀 거는 이건 정말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 네. 그러니까 가족의 희생도 따라야 되고 저 그날 뵌 그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과장님 같은 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집에 가서 쉰 날이 5일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네, 고생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더라고요. 4, 5일에 한 번은 밤새고 당직 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사건이라 터지면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표가 이 드라마 하면서 목표가 그런 그 현장에서 고생하신 그 형사분들께 강력반 형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진 그런 강력반 형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정말 이분들이 연기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까지 물씬 느껴져서 맞습니다. 아마 강력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이 듭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씩 드리면서 저희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강력반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사람 사는 얘기예요. 형사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동지애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얘기를 다룬 드라마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그런 이제 솔약국집의 그런 뭐 맏며느리 역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좀 뭐랄까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역할이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강력반에서 진미숙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팀장이라기보다는 되게 자기 일을 되게 청렴결백하게 하고 우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캐릭터인데 마음처럼 좀 쉽지가 않은 초반에는 배우분들 처음 보니까 소름 끼쳤어요. 처음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리허설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배웠어요. 저도 팍팍 이렇게 다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라마를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강력반 최고참과 막내로 나왔는데 어떻게 선배님 잘 챙겨주세요? 네, 뭐 드라마 안에서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테랑 형사와 아직 신참 형사의 모습이라면 실제 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네. 조금 더 그 주변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본인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연기라는 게 서로 이제 서로 앙상블 호흡으로 이제 서로 쉽게 탁구가 돼야 되는데 핑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할 때보다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송지효 씨는 김도윤 씨 작품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어요? 그 F4. 네, 풋보는 남자. 네. 그때 모습과 지금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름없고요. 예. 잘생겼다라는 건 근데 보니까 좀 느끼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강력반 같은 게 또 강력한 액션씬이 많은데 어때 좀 그 전에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예. 봉고차 오는 거 막 그쵸. 그것도 했는데 할 때는 뭐 제대로 했죠. 카메라는 아마 그림적으로는 잘 잡혔을 텐데 타고 난 다음에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굉장히 능숙하게 하셨었어요. 네. 왜냐면 봉고차가 저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저희가 거의 치이기 직전에 피하는 신이었는데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같이 피하기로 했거든요. 선배님이 눈치를 보는데 피할 때가 됐는데 안 피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요만큼 차이로 싹 피하시고 다른 분들 다 놀라가지고 그거 안 피했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막상 본인도 놀라신 거예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분도 채 안 걸렸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총알도 두렵지 않다. 피를 흘리면서도 범인을 쫓는 영웅, 그들의 이야기. 이럴 시간 없다.